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계엄 관여 혐의를 벗기 위해서 자신을 오른팔로 기용했던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동원해 우방국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는 부인했지만 지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외국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려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하급자들이 주도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안보실 실세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이 윗선과 선을 긋고 하급자 탓으로 돌리자 특검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며 메시지를 직접 불러줬다고 진술한 안보실 관계자와 대질 조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떤 수사선상에서 빠져나와 있었던 사람. 그리고 12월 3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가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날 정확하게 알리바이가 있는 게 김건희, 김태호 딱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져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제 소환도 되고 조사도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조사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 제대로 파악했네. 이거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변호사가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본인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남기기 위해 저런 진술을 한 거고, 사실 뭐 정치적 의도나 신념이 없다면 피고인 한 명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죠. 보세요. 지금 김태호 1차장이 받는 그 수사 내용은 뭐냐면, 계엄이 시작이 되었고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해외에 알리는 작업, 거기에 개입했다라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나는 그거를 대통령한테 당시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지. 그 네. 말 안 하고 꾹 참고 다 협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두 가지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실무진들이 알아서 했다. 나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는 방어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가담이라고 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줄여주세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변론 전략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선택한 거고, 아마 이제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태호 전 차장 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이 안보 실세로 통했습니다. 안보 실세로 통했던 최측근 김태호가 12.3 내란 사태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나 아니면 심판대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수사를 하는 거네요. 실세라는 말은 좀 부족하고요. 실세 오브 실세죠. 실세 오브 실세.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좀 미진한 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권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말하자면 부속 조직 두 개를 꼽으라면 경호처와 비서실이겠죠. 그러니까 내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근데 이제 경호처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성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 저지할 때도. 그래서 지금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유독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돼서는 전혀 1차 특검에서 건드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계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필요한 라인들, 대통령실의 라인들도 거의 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김태호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HID 부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드론 작전 사령부나 이런 쪽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뭐 본인이 보통은 이제 이 차장직위에서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어떤 수행, 뭐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제 자택하고 네. 뭐 연구실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있었다. 뭐
내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제 그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외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죠. 예. 예,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조사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사이에 증거는 다 없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윤석열과 김태효가 만난 게 아크로비스타에서의 인연이다. 네. 굉장히 오래된 인연 같아요.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이제 같이 살고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전으로도 올라가야 됩니다. 김태효는 MB 시절, 그죠? 네, MB 정권 네. 시절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서 연루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서도 또 청와대 기록물을 갖다 몰래 갖고 나와가지고 그 자체로도 또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담당 검사가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이 뭐냐면 본인이 수사를 하고 본인이 처벌까지 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범죄 혐의자들을 다시 재기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잘 저질러. 능력이 있어. 야, 이 부분에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델거 썼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을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델타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더 좋은 자리로 더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교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그 당선 후보자 시절부터 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외교 안보나 이런 분야에 이제 윤석열 당시에 전문성이라든지 식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과외를 참모, 했나요? 과외를 했던 참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여러 층위로 반영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김태효가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 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로 불리는데 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냐면 미국 중심 외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양해 이 두 가지거든요. 핵심적인 게 그거를 해야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의 외교 참사에서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굴종.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갔을 때 굴종 어떤 외교. 굴종. 근데 이제 굴종을 하면서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물잔을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반을 채워주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이제 말하자면 김태호가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접근이었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김태호가 의 눈치를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 라인이 있고 대통령 이제 비서실에 정식 직제가 있는데 김태호는 약간 별도다. 별도다. 예, 이런 말이 기자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김태호가 뭐 대단한 위세가 있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김태호 근데 수사 왜 빠져나갔냐?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계엄 당일날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 있다가 부랴부랴 들어왔다. 근데 계엄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었던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 김태호고 한 명 김건희죠. 김건희 성형외과로. 성형외과를 네. 갔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추론적으로 봐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일단 범죄학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계엄을 알았으면 기자들이랑 약속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 기자가 잡은 거다. 그래서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설명대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그 기자하고의 만찬인가 그 약속을 갑자기 잡았대요. 김태효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쪽에서는 그거가 알리바이 아니냐,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태호 실장이 그렇게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스킨십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예. 이 김태효가 얼마나 그 오브 실세였냐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의 동창이었던 김성한이 국가안보실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밀어낸 사람이 바로 김태효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였고 친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직급도 아래였던 사람이 밀어냈다는 거잖아요. 더 실세라는 건. 네. 그만큼 아크로비스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직간접적으로 그냥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예. 게다가 이 사람은 이미 MB 정권 때 그런 수사와 이런 걸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지 여부를 다 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번에도 박근혜 정부가 거기서도 이제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를 계속 연구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 안에서 뭐 그런 약속 장소를 잡고 그런 기자와의 만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까지도 친한 사이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했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이 두 부부를 윤석열과 김건희를 환영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김태효의 엄마다라고도 전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가까운 사이가 12.3 불법계엄이 일어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이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느냐, 정황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합리적인 이게 의심이 가죠. 대통령 비서실들이 나는 바보예요 이러고 빠져나간 건데 대통령이 군 장성들과 관저에서 술자리를 한 거가 확인된 것만 5번이 넘습니다. 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사실 확인된 자리만. 그러면 비서실은 뭐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은 당연히 그 술자리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죠. 이거가 안 돌아갔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3스타들이랑 술자리 2스타 3스타들이랑 모여서 관저에서 포금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비서실장이 파악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비서실장이 다 말하자면 관리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만 계엄을 모르고 있었냐? 그러고 나서 계엄을 몰랐다고 칩시다. 칠 수 없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뭘 한 겁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진공 상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법리적 용어로 뭡니까? 증거인멸이에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도 지금 대통령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뭐 1차 특검이 여력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혐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태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우방국에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관련한 1심 판단에서 이 계엄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외신에게 배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 라는 게 아주 핵심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해당 직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남용을 부려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항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냐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로는 걸긴 걸지만 사실상 사무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압수수색 영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맞습니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거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비상계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했느냐의 여부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지시를 해서 부당한 일을 시켰다. 이거는 지금 김태호 실장이 했던 일에 비하면 뭐 그걸로 하면 뭐 서초동에서 하는 얘기로 제일 싸게 막는 거죠. 네.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군 정보사령부 내부에 김건희 라인이 요새 왜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민간인 무인기 사태 중심에 누가 있냐? 김건희 씨 라인으로 알려진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부대 그 무서운 HID 출신의 오모 중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오모 중령 어떤 인물이냐 하면 윤석열 때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으로 파견됐던 인물입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김태효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에 환희를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 전국에서 김태효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피해갔죠. 예, 안 나왔어요 이름이. 그렇죠. 예. 그래서 김태효가 설마 이 계엄을 짜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걸 몰랐을까? 어떤 역할이 전혀 안 나오니까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김태효 이 사람이 그간 윤석열에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나친 친일적 행태, 예. 그다음에 뭐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하고 막 이 모든 국민들을 공분에 싸게 했던 소위 말해서 안보 쪽 영역에서의 혹은 외교 영역에서의 극우화, 이 배경엔 다 김태효가 있다고 다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계엄과 관련된 사태, 그리고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환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이 세력이 김태효는 뺐을까?
마치 이제 신원식처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원래 옛날엔 뭐 붕짜자 그랬지만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그나마 그들 중에서는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네, 그래가지고 자르고 이제 김용현이 안 쳤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그런 정황도 없어. 뭐 잘랐다가 붙이고 이런 것도 없고 이상한데 했는데 고리가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좀 집중적으로 파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 김태효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인기 사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오모 중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모 중령 HID 출신입니다. 특수임무부대. 특수임무부대 HID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대부 공작을 하는 거죠. 무서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렇게 손으로 턱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무서운 그 HID. 저는 이번 계엄 때 처음 알았어요. HID 분들이 아직 계시는구나.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인물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간 게 김건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원래 안보실에는 이 오모 중령이 속해 있는 정보사 TO가 없다고 합니다. TO가 없는데 국가정보원 TO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오모 중령이.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6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김태효 전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제 오중령을 시켜서 이제 국가안보실로 옮긴 이 오중령을 시켜서 정보사를 움직였다라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관 고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TO가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먼저 근무를 시키고 그렇죠.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차장 산하에 안보 현황 대응팀 뭐 여기로 파견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1차장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장, 2차장이 지금 구별돼 있는데 맞습니다. 2차장 이쪽으로 보냈는데 2차장에 간 오중령이 1차장인 자기 2차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속 상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1차장한테 김태효한테 가서 그러니까 소위 남의 부서에 가갖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부서 부서장을 패싱하고 뭐 이것부터가 매우 수상한 거죠. 김태효가 뭔가 극비리에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극비리에 하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극비리는 김태효 개인이 한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윤석열 부부와 뭔가 연관이 있는 직통 뭔가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보 라인도, 그러니까 보고 라인도 이게 엉망이고 관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의 직속 상관도 아닌 김태효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서 이런 정황만 갖고 뭐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사가 이제 시작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항공보안법 위반. 이건 그냥 군사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국가 허가 없이 금지된 구역에 비행을 하면은 다 걸리는 거라서 이 양반이 대학원생 옷이 있죠. 또 공교롭게 다 옷이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다 옷이에요. 오모 씨 이래버리면 헷갈려 30대, 이 사안이. 30대 남성. 대학원생 오모 씨. 대학원생.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채널에 의해 선제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되니까 자기가 먼저 했는데 먼저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예성강 어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유출이 돼서 방사능이나 북한의 뭐 그 공기 뭐 이런 농도 뭐 이런 걸 좀 해수로 뭐 유입됐다라는 의혹이 극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뒤집힌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측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로서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보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항공법 위반이에요. 항공보안법 위반이에요. 뭐 그런 연구 목적이 있다 한들 금지된 구역에 항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작은 이걸로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금지 구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군사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이제 이적죄 우리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드론 보내서 문제가 된 김용현도 그렇고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 증언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자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무인기를 그냥 보냈다라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보낸 사람이 본인은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생이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일반 이적죄 적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네. 약간은 지금은 빈약해 보이는데 그 빌드업을 위해서 배우를 파는 거예요. 음. 자, 이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만들어서 북으로 보내고 이런 짓을 예. 몇 번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는 수십 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용이 들어요. 그 돈은 누가 됐을까? 음. 아, 저 자식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네. 돈은 누가 됐지? 만약에 이 돈 된 주체가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정보기관하고 관련이 있다면 배후는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윤석열이가 뭐 하려고 그걸 보냈을까?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려던 사람이고 예.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던 사람이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건 어차피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높이어서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이가 배후에 있다면 예. 그러면 이건 일반 이적죄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죠. 결국 배후를 파는 것이 일반 이적죄로 가는 빌드업인 거죠. 그러면 법조인의 감과 경험으로 네. 봤을 때 김태효 전 차장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꽂은 걸로 알려진 인물도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묶어서 일반 이적죄로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예. 민간인이라는 거를 속이고 지금 군사 작전인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대남 방송을 하거나 대남 성명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군사적 긴장이 또 높아지면 우리 군은 그거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평온했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 군은 더 많은 전력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 군사적 이익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구도가 되는 것, 이것을 의도하고 보냈느냐 아니면 보내놨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 나는 몰랐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배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이 사람의 평소 행적, 정치적 행태, 그다음에 이승만 추종하고 어쩌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완벽한 구구 성향을 가진 예. 사람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배우에 돈 된 것도 대통령실 관련 정보사이다. 그리고 정보사가 뒤에 배우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민간에서 과학 연구를 하는데 정보사가 개입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네네. 얘기예요. 이건 대북 공작을 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예. 그러니까 공작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군 전력으로 정당하게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서 해야죠. 근데 그 계통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숨기면서 이상한 위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숨겨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걸 방증해 주는 거니까 이걸 연결고리로 조지면 네. 김태효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요. 너네들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 싹 다 공범으로 묶인다. 일반 이적죄. 그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 인생 다 망치는 얘기예요. 예. 그거 감수하면서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물고 버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효와 김건희까지 이게 네. 좀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는 느낌으로. 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계엄이 김건희랑 무관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증적인 그 예시들이 네. 나와주면 더 좋겠다. 아주 좋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그 궁금증도 해결하면서 그 계엄 선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죠. 예, 김건희 라인의 사람이 무인기 사태에 개입했다고 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날렸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의도인지도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 내지는 윤석열이 다 옳았다. 이런 형국을 만들기 위한 예. 더 나아가서는 아래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친위 쿠데타라는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정관 부장이. 그럼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불가능하냐?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윤석열을 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국내의 반란 세력을 만들어서 예.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고 윤석열을 탈옥시키자.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에요. 그런 것도 빌드업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정당성을 북한하고 지금 전쟁 직전인데 군이 나서야 된다.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군부들이 맞습니다. 나섰잖아요. 예.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가짜 신문사도 운영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모 씨가
정보사령부가 공작 협조원으로 포섭해서 가짜 신문사 운영 임무를 맡겼다라는 걸 이제 군 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니까 오 씨가 그 NK 모니터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 기사 100여 개를 무더기 삭제하고 언론사 주소지를 돌연 이전하고 네. 이게 증거 없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뭔가 본인이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진짜 과학자여야 되거든, 자기는. 연구원이어야 되는데. 네. 그 과거 이력만 읽어봐도 이거 연구원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찔려서 지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본인이 혼자 이렇게 했겠느냐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시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그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한 축이 좀 뭔가가 파면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 한 축이. 한 세력이 더 나올 거고 네. 어쩌면 계엄의 총괄 지휘가 노상원 같은 허접한 네네. 무당이 아니고 더 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더 윗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영역이니까 김건희가 뭔가 그 그림자가 어른어른할 네. 수도 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